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 특집 마지막 3편인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편의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편에서는 CG트로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알아봤었죠. 오늘 알아볼 코스텍시스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텍시스는 1997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3년 4월 3일에 코스닥에 스펙합병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10월을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876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3,6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한규진 외 7인이 우호 지분으로 44.86%를 보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이신 한규진 대표이사님이 36.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의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이 한규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회사 본사 위치는 인천에 1공장이 있고요. 이 공장은 현재 증설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스텍시스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간단한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알아보면 스페이서가 먼저 나옵니다. 스페이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스페이서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스페이서의 역할은 우리가 이 기판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이렇게 실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이 잘 방출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을 방출해 주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스페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위아래 기판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열 방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스페이서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 스페이서를 만드는 소재가 CMC, CPC, 그리고 CUMO 뭐 이런 소재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요것들도 이제 외산에 의존을 하다가 코스텍시스가 요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또 어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멀 매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서멀이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을 매칭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서멀 매칭은요, 열 팽창 개수, 여기 글씨가 오타가 났네요. 열 팽창 개수가 다른 소재가 접합했을 때 발생되는 열 응력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한 것이다 라는 이제 설명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뜨거운 유리잔을 찬물에다 갖다 대면 유리가 깨지는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열 응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제품이 깨지거나 변형이 생기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응용하는 기술이 바로 서멀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열 팽창 개수를 맞추는 거죠. 이 서멀 매칭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CPC, CMC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죠. 아까 그 스페이서를 만드는 데 주로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이게 전기,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코스텍시스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패키지 소재로 둘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CPC, CMC는 패키지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을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눌 때 후공정에 들어가는 패키지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작업이 있고요. 패키지 작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패키지는 말 그대로 포장된 물품이라는 뜻인데 어떤 걸 포장하냐. 요 디바이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칩 그리고 요 기판을 이렇게 포장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을 바로 패키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과 반도체를 기계적으로 연결해주고 또 열이 분산되게끔 해주고 기계적인 장치들은 또 보호해주면서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모든 작업들을 총괄해서 반도체 패키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코스텍시스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반도체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 패키지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CMC 이런 소재뿐만이 아니라 열 방출 스페이서 등을 만드는 회사가 코스텍시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이 분류예요. 전공정에는 뭐 웨이퍼 재료, 이걸 중불주로 나누면 기능재료, 공정재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뭐 포토마스크, 펠리클,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공정재료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후공정에 포함되는 패키징 재료, 이 반도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코스텍시스의 주된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코스텍시스가 어떤 기업이었지라고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실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패키지 소재를 만들고 열방출 스페이서를 만드는 기업이 코스텍시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패키지를 연상을 하시면 충분한 이 코스텍시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텍시스가 하는 주요 사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패키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요. 패키지인데 첫 번째는 통신용 패키지, 두 번째는 레이저용 패키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 반도체용 패키지입니다. 통신용 패키지와 레이저 패키지 여기에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이 현재까지 나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최근에는 전력 반도체용 패키지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용 패키지는 세라믹 패키지가 주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세라믹 패키지입니다. 용도는 4G, 5G 통신에 들어가는 이런 디바이스용 패키지로 들어가고요. 레이저는 말 그대로 레이저죠. 레이저 프린터, 라이다 센서 등의 레이저 다이오드형 패키지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반도체용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열 스페이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저열 팽창이면서 고방열 스페이서, 열을 방출해주고 열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페이서인데 이게 바로 전기차용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패키지 용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방열 스페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코스텍시스의 주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반기 매출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RF 통신용 패키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2020년도, 2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이 전혀 없던 사업 영역에서 이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 매출이 이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부터 이제 2023년 넘어오면서 이렇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에서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수주 잔고를 보면 60억 정도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두 개 다 모두 통신용 세라믹 패키지에서 나온 이제 수주고요.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인 NXP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수주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거를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코스텍시스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첫 번째로 고방열 신소재 관련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전기 전도율이 높고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했던 그런 특수 소재, 그런 신소재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해서 5G 통신용 패키지 용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력 반도체, 특별히 차량용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용 고방열 부품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코스텍시스의 주요 사업 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요 5G용 통신용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NXP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NXP라고 하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1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코스텍시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입증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방열 부품 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와 LG 마그나를 시작으로 일본의 산겐전기, 그리고 독일의 여기 비테스코인가요? 이런 기업에 현재까지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시제품 테스트가 완료가 돼서 검증이 끝나면 바로 상용화, 양산 단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매출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RF 통신용 패키지, 아까 NXP에 납품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XP에 샘플을 제출을 하고 검증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주가 발생하기까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느냐, 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스텍시스가 지라갈륨 칩을 적용을 해서 여기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이제 일본의 K사, 그리고 일본의 N사, 한국의 R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K사는 일본의 교세라라는 기업이고요. N사는 NGKED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R사는 RF 머티리얼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과 비교를 해보니
방열 원자재 생산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들은 다 소재를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 반면에 코스텍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 가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원가 경쟁력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NXP에 최종적으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채택을 받고 그 NXP에 내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 NXP에서 2018년부터 탑 100 서플라이어 요거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코스텍시스가 이름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일본의 교세라가 있고 LG 이노텍도 있습니다. 그리고 NGKED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100개 기업에 당당히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NXP 내 점유율이 30% 이상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가 경쟁력이 있는데 품질성 또한 이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NXP가 전 세계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 중에 1위죠. 19%로 1위고 2위가 독일의 인피니온 그리고 15%로 3위가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4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이죠. 그리고 5위가 ST 마이크로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이네요.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NXP라고 하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만큼 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이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실리콘 반도체 대비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이 두 개가 어떠한 우수한 특성이 있는지를 좀 비교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밴드 갭이 크다라는 거죠. 밴드 갭이 실리콘 반도체는 1.1인데 실리콘 카바이드와 갤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3.3, 3.4고요. 절연 파괴 전개가 상당히 높습니다. 0.3 대비 3, 3.3이 나오고요. 열 전도도, 열이 빨리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상당히 높고요. 열 전도도 면에 있어서는 지라갈륨보다 실리콘 카바이드가 더 우수한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최대 동작 온도는 지라갈륨이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활용한 이제 패키지에 서멀 매칭을 위한 저열 팽창, 고방열 소재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합한 게 바로 코스텍시스의 패키지 용품이라는 거죠. 아까 자체 개발한 그런 소재들이 이런 데 활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 팽창 개수가 반도체가 갖고 있는 수치와 근접할수록 좋은데 구리와 알루미늄은 5에서 17, 28이면 굉장히 큰 이제 차이가 나는데 반면에 코스텍시스의 이 고방열 소재 CMCC, PC 같은 경우에는 8에서 이제 9 정도로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열팽창 개수 5와 상당히 근접한 이 팽창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리가 깨지는 현상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우수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 대비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볼륨을 80%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대비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비가 개선이 되고 공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10% 정도 개선된다는 건 엄청난 이점인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고방열 스페이서가 더욱더 이제 수요와 함께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고방열 스페이스의 포지션을 한번 더 보면요.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 칩이 이렇게 DBC 기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DBC 기판은 다이렉트 본디드 커퍼라고 해서 절연 기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기판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실장이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들어가서 열을 방출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열 충격에 의한 칩 파손 또한 방지하는 이런 패키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방열 스페이서 수요도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코스텍시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제 어떤 응용 분야가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요. 이렇게 사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응용 사업이 있습니다. 통신 안테나,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 그리고 RF 에너지, 그리고 방산이나 우주 항공 산업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레이저도 아까 다이오드 패키지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광통신에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방산, 태양광, 로봇 할 것 없이 5G를 넘어서 6G 차세대 통신까지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사업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항공, 우주, 풍력, 철도에서도 이런 다양한 전력 반도체, 고방열 이런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확대 현황인데요. 현재 1공장에 600억 캐파로 올해 4월 30일로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600억 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5G 통신 이제 패키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공장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 2공장에서는 500억 규모의 이제 캐파가 증설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신규 사업인 전기차용 방열 부품, 스페이서 이제 관련된 가공 설비들이 여기 이제 증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매출이 많이 찍혀 있지 않은 것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 마진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2024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텍시스가 지금까지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형 방열 스페이서 개발을 정부 국책 사업을 이제 병행하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해서 2022년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정부 과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의 해당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해본 결과 우수성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매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요처가 늘어나고 생산시설 증설이 완공되는 시점부터는 매출이 좀 가파르게 점프업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코스텍시스의 이런 사업 전략처럼 순조롭게 갈지 어떤 변수를 만날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확보해놓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와 LG 마그나 이런 회사의 테스트용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글로벌 기업인 ST마이크로 그리고 산겐전기, LX세미콘, 온세미컨덕터 이런 데도 현재 샘플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납품하는 거는 매출에 많은 금액이 찍히진 않지만 이 샘플이 검증이 되고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매출 수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를 한 2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7월 21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코스텍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 샘플을 이렇게 계속 보내다가 비로소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주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온세미컨덕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기업의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를 처음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는 테스트 샘플이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월 3일에는 주가가 약 20% 이상 증가했던 그런 급등을 보였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코스텍시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고주파 지라갈륨 MMIC 패키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인데 마이크로파 직접 회로 전용 패키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패키징 후공정 개발인데 여기에서 코스텍시스가 맡은 거는 초고주파, 저손실, 고방열 이런 고방열 소재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코스텍시스가 주목을 좀 받고 정부 국책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기술에는 좀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담당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삼성전자에서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던 시점과 맞물려서 이 지라갈륨 관련된 연관 기업으로 코스텍시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날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 화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텍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뉴스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는 2022년에 역대급 매출을 찍은 뒤로 지금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나고 심지어 올해 1분기, 2분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커졌냐라고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 전환사채 평가손실이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1분기에는
52억 원 정도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환사채 평가 손실이 30억 정도 발생했고, 스펙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용으로 55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올해 1분기, 2분기는 이런 전환사채 평가 손실과 합병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아직은 뭐 큰 리스크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3분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최근에 부채를 계속 상환을 하는 공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상환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200%에서 63%를 이렇게 양호하게 재무 건전성이 좀 확보가 됐던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뭐 재무상의 특별한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3분기 매출이 수주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 수주의 변화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상장한 이후에 52주 최고가가 4,150원이었어요. 근데 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2,39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지수가 굉장히 안 좋죠. 코스닥이 뭐 4%대로 떨어지질 않나. 최근에 계속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코스닥 지수도 이렇다 할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던 이 8월 3일에 21%까지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했던 이슈가 바로 이 지라갈륨 관련된 패키지 연구기관으로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떴을 때,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지라갈륨 관련된 반도체 패키지, 뭐 고방열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거래량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차트의 흐름이 언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뭐 지금은 판단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뭐 그런 코멘트는 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코스텍시스가 갖고 있는 투자 메리트는 과거에 이 통신용 패키지, 그리고 뭐 레이저 패키지 이런 것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력 반도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관련된 고방열 소재, 이런 패키지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을 NXP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주가 늘고, 온세미컨덕터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에도 테스트가 우수한 성능을 인정을 받고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산시설 확장과 함께 잘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에 봤을 때는 좋은 좀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코스텍시스가 사실 지금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어떤 메리트를 끌만한 요소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라,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화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거론이 될 때 코스텍시스를 기억을 하시고, 코스텍시스가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패키지, 차량용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방열 소재 스페이서 같은 것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가 흐름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루틴 가운데 하시는 공부들 지치지 않고 조금이나마 계속 그 흐름들을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복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웃으면서 좀 회상할 수 있는 날들이 저희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루틴들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번 주 10월 7일이죠.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종목 올림픽도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